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증명사진 쓰지 마세요. 한국식 증명사진 넣어. 졸업사진 넣어.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또 이제 마크 주커버그를 조금 연결시키자면 대중의 시선을 봤을 때는 지금의 메타가 프로덕트 중에서 실은 실패한 서비스도 꽤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더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약간 그 조정을 해주시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 있을 때 팟캐스트 런칭했거든요. 그런 거 있는 줄 아셨어요? 없었어요. 저 소라님이랑 술 마시면서 들었어요. 팟캐스트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시장에서는 팟캐스트는 뭐 그 애플 팟캐스트랑 맞아요. 뭐 스파티파이에서 상위 진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괜히 이걸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챌린지가 있었고 아무튼 결국 접긴 했는데 여긴 이래요. Fail fast. 빨리 망해라. 오히려. 네, 그냥 막 엄청 고민만 하다가 할까요 말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다가 몇 달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런칭을 해만 오히려 손해인 거인 거죠. 그럼 뭐 혹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에서는 이런 행동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칭찬받는다든지 메타에서는 절대 안 되는데 뭐 넷플에서는 되게 잘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넷플릭스랑 메타를 하면요. 넷플릭스는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정말 티들의 집단이거든요. 티들의 집단. 이건 왜 이렇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걸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게 좀 적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알고 아 이건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아 뭐야 이거 내 분야인데 쟤 왜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이런 게 아니라 또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러니까 아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랑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티키타카가. 근데 메타는 제가 있던 팀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컨슈머 마케팅에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줌 링크가 안 된 거랑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매주 있는 미팅이고 다양한 오피스에서 매주 이제 위클리 이렇게 하는 미팅이었는데 매주마다 그 링크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링크가 계속 있는데 그게 자체가 expire 됐거든요. 그래서 팀 그 디렉터 분의 executive assistant 그 비서님한테 이 링크가 안 돼요라고 보냈거든요. 그냥 the link in the invite doesn't work. 점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게 너무 드라이했구나. 팩트잖아요. 팩트지.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친구가 그 디렉터한테 내가 자기한테 말을 싸가졌겠다는 식으로 말을 전한 거예요. 제가 좀 억울하잖아요. 나는 이 회사의 돈을 아끼고 사람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한 건데 심플하게 딱 점 찍고 그것뿐인데. 근데 그래서 제가 보여줬거든요. 이게 기분 나빠야 할 일이냐고. 이모티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근데 아무튼 그 디렉터님이 그랬거든요. 너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같았으면 아 내가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링크가 잘 안 되네요 하고 새드 페이스를 찍었을 거래요. 새드 페이스. 이렇게. 근데 그걸 듣고 나니까 좀 두 가지를 느낀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일 잘라가 되려면 그것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 집단에 있는 한 어차피 곧바로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도 계속 일잘러로 기억에 남고 싶으면 소통하는 법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 장착하는 거죠. 그렇죠. 새드 페이스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약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문장의 끝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물결. 물결이랑 새드 페이스, 약간 점점점. 웃는 표시, 약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너무 같아요. 힘들어요. 틱톡으로 빨리 넘어가 보자면 틱톡에 대한 문화는 메타나 넷플릭스에 비해서 좀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틱톡은 정말 빨라요. 메타도 빠르다고 했잖아요. 걔네 슬로건이 Move Fast, Break Things잖아요. 근데 틱톡은 더 빨라요. 의사결정이 아니면 의사결정도 빠르고 서비스 런칭도 그렇고 서비스 런칭도 매우 빠르고 예를 들어서 Be Real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찍어서 맞아요. 앞 카메라, 뒷 카메라 써갖고 이게 근데 되지 그거 않은 틱톡 거 아닌데? 틱톡 거 아니에요. 틱톡 그거를 아니잖아. 네. 카피캣을 진짜 빨리 런칭했어요. 틱톡 나오라고. 아하. 근데 제가 그때 메타 했었거든요. 저희 부사장님이 비리얼 관련돼서 누가 조사 좀 해서 2주 있다 가져와 주세요 이런 거예요. 저 속으로 야 네 컴페리런은 이미 런칭했는데 그거 그냥 네가 다운받으면 5분 안에 알 수 있는 거를 누구 왜 나한테 시켜? 그거 굳이 덱을 해야 돼?
당신 이미 놓친 거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틱톡에 있었을 때 어떤 제품 런칭을 하는데 피드백을 받는 걸 하거든요. 빨리 해도 보통 뭐 메타나 구글 이런 데는 뭐 6주, 12주 이 정도 시간을 주고 되게 차근차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되게 빨리 해갖고 매일매일 피드백을 달래요. 예쁘게 막 덱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그냥 블랙 포인트로 메시징 앱으로 달라는 거예요. 속으로 뭐 줘봤자 뭐 할 거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해달라는 거야? 근데 진짜 제가 이제 서부 시간이니까 그거를 그렇게 블랙 포인트로 카피 페이스트 보내주면 밤새 중국에서 엔지니어들이 고쳐가지고 그 다음날 또 테스트하는데 이미 고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시차가 다르니까 계속 더 일하는 빨리빨리 계속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나서 생각하니까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메타는 네. 대기업이고 넷플릭스도 대기업이고 그에 비해서 틱톡은 당시 이제는 약간 스타트업처럼 이렇게 빠른 의사결정이 약간 덩치가 좀 가벼운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댄스가 미국에서는 초일류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정말 초일류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으려고 다들 엄청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돈으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게 메인인데 제가 CNBC 인터뷰 뉴스를 제가 봤는데 저 소라님이랑 지금 몇 년 전부터 되게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 연봉의 숫자 때문에. 연봉 한번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제 미국에서는 토럴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데 베이스 그리고 보너스 플러스 RSU 그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총이 40만 불인데 이게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지금 하나가 약해져가지고 맞아요. 더 액수가 커졌잖아요. 예. 사실상 제 친구들 비해 조금 많이 버는 거긴 한데 솔직히 엔지니어링 이러면 더 많이 벌거든요. 개발자들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받는 거 아니다. 약간 이런 말씀들 하셨었는데 목표 달성만 일단 하면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파격적으로 그냥 그건 넷플릭스겠죠.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진짜 우리는 탑 오브 마켓, 우리는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같은 마케팅 팀인데 뭐 가영님도 어디서 받아오고 저도 오퍼 받아오고 이걸 HR이 다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제일 높은 걸로 맞춰줘요. 그러면 오히려 가만히 있던 사람도 거기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잡을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냥 내보내줘 뭐 이런 사람이면은 굳이 안 데리고 있고 대신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최고로 맞춰주고 저는 처음 들어갈 때 11만 불 받았고 그 다음에는 13만 불 받았고 그 다음에는 16.5만을 받았거든요. 물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한 1년에 5, 6천만 원씩 올라간 거예요. 1년에 5천만 원. 흔히 이제 네. 저희가 뭐 빅테크 기업들이 자유로운 문화가 결과의 어떤 책임감과 이 바터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조금 동의를 하시나요? 그쵸. 그리고 명백하게. 예. 회사랑 직원이랑 되게 회사가 갑이고 직원이 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회사들이 잘 하고 싶은 분야들을 경력이 있으면 난 그 사람이 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봉은 계속 이직을 하면 오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뷰 준비하고 인터뷰하는데 별로 시간 안 들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승진도 안 되고 나를 알아봐주지 않을 회사에서 200% 주고 죽을 똥 살똥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이직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낫고 근데 꼭 돈만 가지고 이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이 매니저는 나를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어차피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한테 나를 봐주세요, 날 사랑해주세요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의 20, 30대의 어떤 직장인들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에 좀 이직을 꿈꿀 때 다양한 어떤 현실적인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링크드인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사실 비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뭐 엔지니어면 조금 쉴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한국 구글이나 한국 메타에서 일을 하시다가 외국으로 본사로 가는 그거는 비자가 조금 잘 나와요. 같은 회사에 지사에 있다 온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코리아에 있는 오피스들은 거의 광고주들과 더 가까워야 되니까 세일즈 아니면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그런 쪽으로 가시려면 어디서 일하시냐면 보통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도 괜찮고요. 네네. 아니면은 미국에 업무가 있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가셔도 되고 링크드인 항상 하시는 거 중요하고 생각보다 링크드인에서 연락 많이 와요. 거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증명사진 쓰지 마세요. 한국식 증명사진 넣어. 졸업사진 넣어. 졸업사진은 이거는 미국 사람들도 실수하는 건데 너무 애 같잖아요. 방금 졸업한. 그리고 한국은 계속 학위를 따잖아요. 너무 다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미국을 가고 싶어서 여기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차라리 MBA를 미국에서 가시거나 저는 사실 미국 사람이면 MBA 추천 안 하거든요. 좀 돈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미국에 가는 게 목표면
MBA를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왕 가는 거 빡세게 공부 열심히 하셔서 탑 10을 가실 수 있으면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셋 중에서 유교 문화권에 한국인이 가장 적응하기 쉬운 조직? 메타일 수도 있다는 게 인스타그램에서 전 세계를 봤을 때 최고 마켓 중에 하나가 거의 한국일걸요. 한국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되게 탑이에요. 프라이어리티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게 플러스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좀 찐으로 정말 속 시원하게 조금 들어봤는데 더 궁금하신 분들 댓글 나와주시면 저희가 또 소라님하고 나름 친하니까 성실하게 댓글 제가 직접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재밌는 인터뷰 감사드리고 제가 크리에이터로 또 활동을 하는 게 사실 저에게는 방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일인데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듣고 그럴 때 되게 힘이 되는데 네, 되게 좋은 콘텐츠 만들려고 노력할 테니까 제 인스타그램도 와주시고 뭐 유튜브도 와주시고 그리고 저 올해 책 쓸 거거든요. 맞다. 책 계약을 네, 해서 네, 네. 겨울쯤에 나올 테니 네. 아직 제목 같은 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하하 지식살롱 오늘 실리콘밸리 일잘려 소라님이랑 같이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